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합관계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사실 복합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뭔가 포인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복합관계사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 정도만 확인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복합관계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뒤에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빈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보니까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이 있죠. 복합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빠지겠어? 이젠 외우셔야죠. 명사가 빠져야 될 거고, 명사가 빠진다는 것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진다는 뜻이니까 복합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절이 올 것이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한 절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who, whom, which, what 이런 것들이 관계대명사였잖아요. 얘네들이 다 관계대명사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복합관계대명사 절은요, 일반적인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을 이끄는 데 반해 무슨 절과 무슨 절을 이끈다?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끈다. 그래서 명사절의 의미와 부사절의 의미가 각각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얘네들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한번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I will give the ticket whoever wants it. 이렇게 돼 있죠. I will give, 나는 줄 것입니다. the ticket, 티켓을 to whoever wants it, 그것을 원하는 누구든지한테 주겠습니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아, ever가 붙으면 누구 뭐뭐든지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로 나올 만한 거는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게 무엇이냐, 자 볼게요. 제가 관계사절 내의 구조와 관계사절 내에서 갖는 구조와 관계사절의 용도는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whoever 같은 경우에는 to의 목적어입니까? 아니면 wants의 주어입니까? 다시 whoever 이라고 말했죠. 이건 관계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관계사절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관계사에 대해서 묻는 거죠. 관계사 whoever는 to의 목적어입니까? wants의 주어입니까? wants의 주어죠. 여기서 이렇게 주어 자리에서 빠져나온 친구겠지. 그렇다면 whoever 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렇게 관계사절을 이룰 것이고, 이 관계사절 전체가 명사류로서 사용돼서 to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문법 문제에서 이렇게 낸다면 어떻게 푸셔야 될까요? 얘를 whoever가 맞는지 whomever가 맞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뭘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이 whoever가 맞는 거죠. 왜?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관계사의 개념과 관계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전치사 to 다음에 나왔으니까 whomever가 맞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것도 볼까요? All voters, 모든 투표자들은요, 유권자들은 should vote, 투표해야 됩니다. for, 누구를 위해서? whoever they want 혹은 whomever they want. 자, 여기서는 who도 가능하고 whom도 가능하대요. 왜? 우리 whom 이거 배웠잖아요. whom은 목적격일 때만, who는 원래는 주격일 때만 사용했지만 이제는 목적격일 때도 사용한다. 지금 보니까 want의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것이고, 목관대 자리에는 who도 가능하고 whom도 가능하다. 됐죠? 복합 관계 대명사에서도 똑같이 whoever, whomever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whichever도 보겠습니다. You can choose whichever you prefer. 자, 일단은 which는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냥 형태만 보면 되겠죠? You, 너는 can choose, 선택할 수 있습니다. whichever you prefer, 네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whatever 보겠습니다. Whatever my mom cooks tastes great. 보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랑 거의 비슷해 보이죠? whatever, 무엇이든지.
My mom cooks. 내 엄마가 만든 무엇이든지 tastes great. 정말 엄청난 맛이 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cook에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whomever, whichever, whatever가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no matter 어쩌고, no matter 어쩌고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보시면 되겠고요. whoever 혹은 whomever you decide to marry. 네가 누구와 결혼하기로 결심하든지 I will support you.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어렵지 않죠? 오히려 가외에 있는 포인트를 하나 보셔야겠는데 marry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체가 타동사로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married with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marry with 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be married to 라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whichever도 볼까요? whichever you choose.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don't regret. 후회하지 마세요. your decision. 너의 결정을 후회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whatever도 볼게요. whatever you can imagine. 네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there's much more than that. 거기에는 훨씬 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것도 가외 포인트가 있죠. 비교급 앞에 even, much, still, a lot, far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비교급 강조라고 불리고 얘네들은 절대 뭐로 바꿔 쓸 수 없다? very로 바꿔 쓸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오케이. 자, 보니까 문법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끼케야 이 정도밖에 없을 것이고 이 정도 구분은 제 설명 논리를 그대로 따라오셨다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더 공부해야 될 것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복합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what처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로서 who, which, what 등에다가 ever를 붙인 형태이다. 명사절을 이끌 수 있고 부사절을 이끌 수 있는데 의미가 서로 다르다. 다르기는 품사만 다른 거지 사실 우리 느낌상으로 해석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any 시리즈로 바꿔 쓸 수 있을 것이고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no matter 시리즈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양보의 의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보라는 말이 좀 어렵거든요. 이거 그냥 무시하세요. 틀린 설명인 건 아닌데 무시하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whichever나 whatever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제가 관계대명사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계대명사라기보다는 관계 한정사다라고 말씀드렸죠. whichever, whatever도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 한정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정사로 쓰였을 때 계속 똑같은 규칙이야. 한정사는 명사구 안에 갇혀 있는 녀석이고, 즉 명사에 이렇게 종속된 녀석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얘가 의문사 혹은 관계사로 사용이 되더라도 얘만 덜렁 관계사절을 혹은 의문사절을 이끄는 위치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whose 플러스 명사가 통째로 앞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whichever나 whatever가 복합 관계 한정사로 쓰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가 꾸며주고 있는 books, 지가 꾸며주고 있는 results랑 같이 이동해야 된다라는 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놨죠. WH가 수식하는 말은 WH와 바로 붙어서 한 덩어리로 사용돼야 된다. 한 덩어리로 이동해야 된다. 한 덩어리로 절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복합관계부사 보겠습니다. 얘도 뭐 딱히 볼 거 없습니다. 복합관계부사는요, 관계부사에 ever가 붙은 형태고요. 얘는 명사절로는 사용되지 않고 부사절로만 사용이 됩니다. 됐죠? 부사절로 사용될 때 전부 다 any, no matter, no matter, no matter 똑같이 뭔가를 더 붙여줘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Whenever I think of her whenever I hear this song. 나는요, 그녀를 떠올려요. Whenever I hear this song. 내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Wherever my puppy follows me wherever I go. 내 강아지는요, follows me. 나를 따라옵니다. Wherever I go.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렵지 않죠? Whenever Jane may come, I will not meet her. 언제 제인이 오더라도 I will not meet her. 나는 그녀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Wherever you go, you will find the beautiful scenes of spring. 어디를 네가 가든지 간에 너는 발견할 것입니다. The beautiful scenes, 아름다운 장면들을. 어디의 아름다운 장면들? Of spring, 봄의 아름다운 장경들을. However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쓰이면서 관계 한정사처럼 한 덩어리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however smart dolphins are 뒤에 보어 자리가 필요한데 이 보어는 원래 very smart 같은 게 나왔었겠죠. 그런데 이 very에 준하는 관계 복합 관계 부사로 however 이 사용이 된 거고 however smart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관계사절의 맨 앞으로 이동한 거죠. 얼마나 돌고래가 똑똑하든지 간에 they cannot learn human speech. 걔네는요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맨 아래 나와 있네. However 뒤에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또 써놨죠? WH가 수식하는 말은 WH와 바로 붙어서 한 덩어리로 사용한다. 한 덩어리로 이동한다. 한 덩어리로 절을 이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해석법들만 익히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보니까 양보절을 이끄는 however 혹은 no matter how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는 어떤 방법으로 뭐뭐 해보아도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대요. However you do it,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the result will be the same. 그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No matter how you do it, the result will be the same. 그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거, 우리 접속 부사로 배우는 however 이 친구랑 우리가 지금 양보절을 이끈다고 배우고 있는 however 이 친구는 서로 다른 녀석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아래 보니까 복합관계 대명사 대 복합관계 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공부할 필요도 없죠. 왜? 관계 때 명사 관계 부사잖아요. 일단 관계사라는 점에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빈 자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에서 뒤에 뭐가 빠진다? 명사가 빠진다. 복합관계 부사라는 점에서 뒤에 뭐가 빠진다? 부사가 빠진다. 이거 체크하실 수 있잖아요. 명사가 빠진다는 건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올 것이다. 부사가 빠진다는 건 뒤에 완전한 절이 올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I met my friend Martha.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이거 완전한 절이네. 그렇다면 볼 것도 없이 whenever 이렇게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합관계사는요. 기본적으로 관계사의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고요. 복합관계사에서 그나마 문제에 나올 법한 건 이 친구밖에 없다. 나머지는 해석법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은 중학교 내신 공부하시는 분들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겠다 정도로 복합관계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Most know grammar for reading 이 파트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 관계대명사는 우리나라에 없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에는 독해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명사와 명사가 적절한 연결어 없이 이어질 때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사의 생략 규칙. 이거 이전에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관계사는요, 기본적으로 규칙이 뭐라 그랬냐면 제한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을 것, 즉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두 번째, 관계사의 바로 뒤에 주어 동사 정상 어순이 따라올 것. 이게 관계사 생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규칙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목관대 생략과 관계 부사의 생략을 배우는 것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이것도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쵸? 아무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분사 같은 것이 따라올 거니까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알아볼 수가 있을 거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목관대나 관계부사가 생략되었을 때죠. 그런데 이 규칙을 잘 보시는 겁니다. 제가 제한적 용법으로 사용됐을 것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의 정상 어순이 따라올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반어를 어떻게 낼 수가 있느냐? 일단 관계사절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이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지 간에 대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관대는 뒤에 목적어가 빠진 형태니까 주어 동사 정상 어순이 따라올 것이고 관계 부사는 뒤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부사가 빠져 있는 거니까 정상 어순이 따라 나오고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that을 생략시켜 버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순이 어떻게 돼요? 명사가 나오게 되고 주어, 동사가 바로 따라 나오게 되죠. 이걸 품사로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고 동사 자리에는 동사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든 관계 부사가 쓰였든지 간에 선행사, 명사 다음에 뭐가 오게 되면 명사, 동사, 어순이 오게 되면 이 사이에 무언가가 생략되어 있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일반화를 드린 이유가 뭐겠냐고요. 이 일반화를 통해서 우리는 독해를 할 때 팁을 알 수가 있다고. 동, 어순으로 나오게 되면 명사와 명사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겠다?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겠다. 혹은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겠다. 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관계사의 생략 자료입니다. 보니까 제한종용법의 관계사절이고 주어 동사의 정상어순을 이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 동사의 정상어순을 이끌고 있으면 관계사가 생략될 수 있으니 명명동 어순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The parcel somebody left still hasn't been claimed. Parcel, 소포죠. Somebody left. 누군가가 두고 간 그 소포는 still hasn't been claimed. 그 소유권이 주장되지가 않았습니다. Languages we don't know. 언어들인데 명명동이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은 always seem to be spoken fast. 빨리 말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I gave the scarf. 나는 스카프를 주었습니다. You liked. 명명동 어순이니까 네가 좋아했던 스카프를 줬다는 거죠. To the girl. 소녀에게. 어떤 소녀? Who looked very cold. 추워 보이는 소녀에게. 어렵지 않네요. 그쵸? 명명동이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종용법과 계속종용법인데 이거 이전 시간에 다 했습니다. 한국어 예문을 들어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We will raise $10,000 for local charities which help the homeless. 우리는요, raise, 기금할 겁니다. $10,000를 for local charities.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죠. which help the homeless. 자, 지금 which 앞에 컴마가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죠. 안 찍혀 있다라는 건 일단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앞절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절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계속적용법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다면 which의 선행사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local charities, 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의미상으로 보는 겁니다. 제한적 관계사절은 컴마가 달려있지 않은 제한적 관계사절은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이 있습니다. 근데 김밥이라고 말하면 너무 넓지. 그래서 참치김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김밥들 중에서 참치김밥만 말하는 거죠. 근데 맛있는 참치김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참치김밥 중에서도 맛있는 녀석들만 가리키는 게 되잖아요. 이게 의미의 범위를 제한한다. 의미를 식별한다. 라는 의미에서 제한적으로 수식한다 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컴마가 없다라고 하는 건 제한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니 which of the homeless 라고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선단체 종류 많을 수 있지. 근데 내가 기금할 그러한 자선단체는 홈리스를 도와주는 자선단체야. 독거노인 말고 소년소녀 가장 말고 장애인 말고 노숙자들을 돕는 그 로컬 체리티스에다가 기부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적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로컬 체리티스야. 그냥 체리티인데 어떤 거냐면 하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굳이 범위를 제한하려고 which 절을 쓰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부연 설명하려고 쓰고 있는 것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고 하는 건 local charities 전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local charities 전체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로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홈리스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행사의 파악입니다.
선행사의 파악 같은 경우에는 예문만 볼게요. 예문만. There is a scar on his forehead. 상처가 있습니다. on his forehead. 그녀의 맞박에 상처가 있다는 거죠. Which he got at the age of 5. 그가 5살에 얻은 상처야. 자, 보겠습니다. 그가 5살에 이마를 얻었을까요? 상처를 얻었을까요? 원래 이마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당연히 forehead가 아니라 scar가 되겠죠. 그런데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는 forehead인데 그 앞에 있는 명사인 scar을 수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The car was sold, which had been left in the parking lot for 2 winters and was beginning to rust. 자, 너무 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The car, 그 차는요, was sold, 팔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말이 돼. 근데 which가 갑자기 나왔죠. 자, 멘붕일 수 있습니다. which가 나온다는 건 which가 형용사절로 쓰인다는 거잖아요. 형용사절로 쓰인다는 건 무언가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다라는 건데 앞에 명사가 없죠. 그럼 이거 틀린 거야? 틀린 게 아니라고.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 있는 the car, 이 친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which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였다는 거죠. 오케이? 원래는 the car 바로 뒤에 이 형용사절, 관계사절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얘가 동사는 너무 짧고 주어는 너무 긴 게 꼴 보기가 싫어서 어떻게 한 거다? 뒤로 빼버린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해석해 볼게요. had been left. 남겨져 있었죠. in the parking lot. 주차장에 for 2 winters. 2번의 겨울 동안에 남겨져 있었던 그 자동차가 팔렸습니다. and 그리고 저를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네. was beginning to rust. 이제 부식되기 시작했던 그 차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2번 보겠습니다. 선행사가 명사가 아닌 어구나 절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전부 다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냥 해석만 하고 지나가자고요.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She was late because of a traffic jam, which turned out to be a lie. 그냥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 그녀가 late, 늦었대. Because of a traffic jam.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이 turned out, 뭐뭐로 증명되다는 뜻이죠. prove랑 비슷한 뜻이네. to be a lie,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부연 설명을 좀 더 남겨놨습니다. 위에서 봤던 복합 명사구로부터의 외치 혹은 관계사절의 외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첫 번째, 여기엔 더가 나와 있긴 하지만 보통은 막연한 선행사일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막연하다는 건 같은 부정관사가 사용됐을 경우, 더가 사용되지 않고 대명사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를 보통 막연한 선행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자동사나 수동태처럼 길지 않은 거. 일반적인 삼형식 능동태 같은 경우에 뒤에 목적어도 가져오고 부사어도 가져오면서 한없이 길어질 수가 있는 반면에 동사가 그냥 자동사나 수동태인 경우에는 한두 단어로 딱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이럴 때,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선행사에 붙어있던 관계사 절이 절의 끝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extraposition, 외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항상 넘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혼란을 주는 명사가 없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A man whom I dislike spoke to a neighbor.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싫어하는 그 남자가 spoke, 말합니다. to a neighbor. 이웃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인데, 자, whom I dislike를 문장 맨 끝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whom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앞에 사람 선행사가 있다는 뜻이죠. 사람 선행사가 있었잖아. 그런데 whom I dislike, 사람 선행사를 가질 거야. 사람이 앞에 있네. 그러면 마치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의도했던 거는 whom I dislike가 a man을 꾸며주는 구조인데 이렇게 바뀐 구조에서는 누굴 꾸며주는 것처럼 보여요? a neighbor, 이웃을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외치시키지 않는다. 보통은 B1과 B2를 전혀 다른 별개의 문장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5형식 문형인 구조라고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자,
목적 보어가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목적과 관계대명사가 쓰이고 목적어가 빠져서 뭔가 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나 이런 어떤 품사가 나오게 되면 우린 뭐라고 인식하기 쉽냐면, 콜 다음에 명사가 왔네? 그러면 얘가 목적어인가 보다? 그렇다면 얘 완전한 절이네? 그럼 위치 틀렸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냥 해석까지는 하지 않고 경우의 수만 보겠습니다. 코 A, B로 쓰여서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뜻인데 이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speedy. 이 친구가 목적 보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꼭 뭐처럼 보일 수 있다? 목적어처럼 보일 수가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 구문이 분석이 어렵진 않은데 그냥 이상한 문장, 틀린 문장처럼 보여요. 보니까 I think something unique 라고 하는 문장이었는데 something이 관계대명사로 바뀌어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I think unique 라고 바뀌게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아래 것들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 체감상으로는 투부정사나 분사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았는데 get 다음에 done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to be 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쳐. be는 안 되겠네요. get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목적어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마치 get 이 형식 동사 뒤에 pp가 나와서 얘가 동사인 것처럼 보이기가 쉽겠죠. 그쵸? 이런 구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반드시 무엇인가 하나는 빠져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유념하면서 문장을 분석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관계대명사 what이 쓰이는 관용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가이딩 목적으로 한 번씩만 읽어드리면, 자, 여기부터 볼게요. What is called, what they call, what we call, what you call 이런 것들 전부 다 so called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소위 이른바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목적과 관계대명사로 뭐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괜찮고 뭐 주격 관계대명사로 뭐 어쩌고저쩌고 분석하는 건 좋은데 그냥 what is called, what we call 이렇게 괄호쳐버리고 분석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왜? What we call 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관계대명사고 bookworm이 보어였을 텐데 이거 그냥 괄호쳐버리더라도 is bookworm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what 주어 is, what 주어 are, what 주어 have, what 주어 used to be, what 주어 was, what 주어 were, what 주어 had 이런 표현들 나와 있는데요. 비동사나 have 동사나 두 동사가 나오게 되면요. 별 의미가 없는 애들이죠. 그냥 있다, 이다, 가지고 있다, 하다 이런 의미밖에 없잖아요. 이런 녀석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제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What he is 라고 하면은 현재 그가 어떤지, 즉 현재 그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고 What he was 라고 하면은 그가 였던 것, 그게 과거 됨됨이, 그의 과거 인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시제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문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문 한번 보세요. Be careful of what you are than what you have. Tom is not what he used to be. He has changed so much. 이런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됨됨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비교하거나 그가 과거에였던 것을 말하면서 그가 바뀌었다, 즉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what's better, what's worse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조금 눈여겨볼까요? What is to be, what C is to D 이 표현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 구문적으로 분석해도 사실 파악은 할 수 있어요. A is to B 라고 하면은 이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 이거 관계대명사가 보어로 사용된 거네. C가 is to D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거니까 C가 D에게 인 것은 A는 B에 대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외우자고요. A is to B, what C is to D. 외워버리면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라는 거고, 이게 어순이 바뀌어서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본 적 없습니다. 항상 이 어순으로만 사용이 되고 to B가 뭐 뒤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어민들도 그냥 리듬 타가지고 늘 쓰던 대로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외우시고 나면은 따로 더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헷갈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A is with A, as with B 이렇게 써놨는데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라고 해서 써놓은 거고요. 위에 보면은 what with and what with 한편 뭐뭐하고 또 한편 뭐뭐하여 what between A and B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아무튼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what절이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여기에 C120이라고 돼 있죠? 이것까지만 보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투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이걸 갑자기 왜 펴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관계사절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등학교에서 거의 배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EBS 올림푸스라던가 이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재에도 나오고 있고 이 모의고사 같은 지문에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sit on a chair. 이 표현을요, 투부정사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chair를 피수식어로 놓는 겁니다. A chair to sit on. 우리 많이 봤었죠? 그쵸?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원래 sit on의 목적어가 chair였잖아요. 그쵸? sit on의 목적어가 chair였었다고. 그런데 투부정사가 앞선 명사를 꾸미는 형태가 되면서 마치 어떻게 됐어요? 마치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a chair가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고 실제 sit on의 목적어 자리는 텅텅 비어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뭐랑 비유하고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비교하고 있죠. 그쵸?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진짜로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관계대명사 항상 뭘 이끌어요? 절을 이끌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투명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위치가 있을 법한데 써주지 않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써주면 틀리는 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는 것에 증거를 대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관계대명사는 원래 누구의 목적어였어요? 전치사 on의 목적어였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항상 한 덩어리로 사용되죠. 그래서 마치 전관대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처럼 얘를 앞으로 통째로 보내보겠습니다. 얘를 통째로 앞에 보내버리게 되면 위치가 투명화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A chair on which to sit.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항상 절을 이끄는 줄 알았는데 주어 동사 절을 이끄는 줄 알았는데 지금 뭐를 이끌고 있어요? 투부정사 구를 이끌고 있죠. 이런 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 chair which to 너무 좁으니까 옮길게요. sit on.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항상 어떨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참고하는 상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외우게 하냐면 전, 관, 투라고 외우게 하더라고요. 사실 솔직하겐 뭐 특별할 것 없는 두 문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다들 잘 외우시는 것 같아서 출처를 밝혀가면서 암기법을 말씀드립니다. 전관투. 오케이? 그리고 제가 예전에 투부정사 같은 준동사를 비정형 동사라고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위치를 뭐라고도 말하냐면 어려운 말로 비정형적 관계사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듣고 지나가시고요. 전관투라는 말만 머리에 박아 놓으시면 혹시나 만났을 때 막히지 않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아시겠죠? 구조 자체가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따로 준비한 보충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 보충 프린트를 통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심화 개념들을 한번 쑥 훑어볼 거고요. 그거 외우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어쩌면 선생님들께서도 모르시는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겠다 라는 목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